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나오는 사람들. 허클베리 핀, 신앙심 깊은 더글러스 부인의 양자가 되어 바르게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술 주정뱅이 아빠가 불쑥 나타나 외딴 통나무집으로 끌고 간다. 결국 아빠의 매질을 참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미시시피 강과 여러 마을을 오가며 다양한 사건을 겪는다. 짐, 우직하고 선량한 흑인 노예, 자신을 다른 지방에 팔아버린다는 주인의 말을 엿듣고 도망쳤다가 허클베리 핀을 만나 함께 여행길에 나선다. 톰 소여,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기어이 하고야마는 개구쟁이, 허클베리 핀과 둘도 없는 단짝 친구로 머릿속은 늘 장난칠 생각으로 가득하다. 벅 그랜저포드, 세퍼드슨 가문과 오랜 원수 사이인 명문 그랜저포드 가문의 막내 아들로 자기 집에 묵게 된 허클베리 핀을 허물없이 대해준다. 왕, 자기가 죽은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황태자라고 우기는 노인, 둘도 없는 사기꾼으로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긁어모은다. 공작, 자기가 유서 깊은 빌지워터 가문의 공작이라고 허풍 떠는 젊은 사기꾼, 왕과 함께 사기 연극을 벌여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속인다. 메리제인,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죽은 피터 윌크스의 큰딸로 왕과 공작에게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할 위험에 놓인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독자들에게 이 책에는 사투리가 많이 쓰였습니다. 미주리 주 흑인 사투리, 삼림지대인 남서부의 심한 사투리, 파이크 카운티에서 쓰는 평범한 사투리와 이 사투리를 조금 변형한 4가지 형태의 사투리가 쓰였습니다. 사투리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이해의 지도를 받아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쓴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러두지 않으면 독자들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엇비슷하게 말하려 하다가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말. 이 이야기에서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소당할 것이며 교훈을 찾으려는 사람은 추방당할 것이고 줄거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총살당하리라. 저자의 명령에 따라. 육군대장 G.G. 숨. 1장 허크에게 예절 가르치기. 미스 왓슨 아주머니, 톰 소여가 기다리다. 톰 소여의 모험을 읽은 사람이라면 날 알 테지만 몰라도 상관없어. 마크 트레인이란 사람이 쓴 책인데 대부분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사실을 말하고 있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폴리 이모나 더글러스 아주머니, 메리 누나나 거짓말을 안 할까? 폴리 이모는 톰의 이모인데 메리 누나랑 더글러스 아주머니도 그 책에 다 나와. 아까 말한 대로 과장된 부분은 좀 있지만 대부분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그 책은 이렇게 끝나. 톰과 내가 강도들이 감춰둔 돈을 동굴에서 찾아서 부자가 돼. 우리는 각각 6,000달러씩 나누어 가졌어. 그것도 모두 금화로. 그 돈을 쌓아놓고 보니 정말 엄청났어. 아무튼 대처판사가 그 돈을 관리해서 이자가 나오게 했는데 1년 내내 하루에 1달러씩인 거야. 어디에 쓸지 모를 만큼 큰 돈이었지. 과부인 더글러스 아주머니가 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예절을 가르치겠다고 나섰어. 그래, 하루 종일 집안에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아주머니가 어찌나 끔찍하게 엄격하고 고상한 사람인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 다시 옛날에 입던 누더기를 걸치고 빈 설탕통에서 사니 그렇게 자유롭고 편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톰 소여가 찾아와서 말하길 자기가 강도단을 하나 만들까 하는데 내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얌전히 굴면 끼워주겠다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돌아갔지. 더글러스 아주머니가 날 붙잡고 울며 불며
가엾은 길 잃은 어린 양이라느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댔지만 결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야. 아주머니는 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혔는데 너무 갑갑하고 땀에 젖어서 죽을 것 같았어. 어쨌거나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지. 아주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종을 울리면 제 시간에 식탁으로 가야 해. 식탁에 가서도 곧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아주머니가 음식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뭐라 중얼거리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하거든. 그렇다고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음식이 다 따로따로 나오는 것 말고는. 통에 넣어 한꺼번에 섞은 음식과는 아주 딴판이지. 여러 음식을 다 섞으면 국물도 나오고 훨씬 맛있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 아주머니는 성경책을 가져와서 모세와 갈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담겨 떠내려가는 아기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구해 키운다는 성서 이야기. 땀투성이가 된 채 모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애썼더니 아주머니가 마지막에야 모세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다고 털어놓지 뭐야. 그러자 관심이 싹 사라져버렸어. 죽은 사람에게 무슨 볼일이 있겠어. 나는 곧 담배가 피우고 싶어져서 아주머니에게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안 된다고 했어. 담배 피우는 건 몹쓸 짓이고 깨끗하지도 않으니 끊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못하게만 한다니까. 자기 친척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 이야기로 괴롭히기나 하고 내가 정작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무라기만 하잖아. 자기도 코담배를 피우면서. 물론 그건 괜찮겠지.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왓슨 아주머니는 더글러스 아주머니의 언니인데 안경을 끼고 깡마르고 나이든 사람으로 동생하고 살려고 와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왓슨 아주머니가 철자책을 가지고 귀찮게 하는 거야. 1시간 동안이나 날 괴롭히자 더글러스 아주머니가 쉬엄쉬엄 하라며 말렸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 뒤로 1시간 동안은 정말 지겨워서 엉덩이가 들썩거렸어. 왓슨 아주머니는 거기에 발 올려놓지 마 허클베리 라거나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말고 똑바로 앉아 허클베리 하고 잔소리했어.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늘어지게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면 안 돼 허클베리. 좀 얌전하게 있지 못하겠니? 하고 잔소리를 해댔지. 그런 다음 지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온갖 이야기를 다 하기에 나는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 그랬더니 왓슨 아주머니는 펄펄 뛰었어. 내가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야. 그저 다른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것뿐이었어. 뭐라도 좋으니까 좀 변화가 있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왓슨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건 사악한 일이라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말을 안 할 거라고 했어. 자기는 천국에 가기 위해 살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난 왓슨 아주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이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애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하지만 그런 말은 안 했어. 그래봤자 성가신 일만 생기고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테니까. 말을 꺼낸 김에 왓슨 아주머니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하루 종일 어슬렁거리며 하프를 켜고 노래나 부르는 거래. 영원히. 그러니 뭐 별 볼 일 있겠어? 하지만 그런 말은 결코 하지 않았어. 아주머니한테 톰 소여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았더니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난 톰과 같이 지내고 싶었거든. 왓슨 아주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해댔는데 정말 지겹고 따분했어. 조금 있으니 검둥이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는 모두들 잠자러 갔어. 나는 초 하나를 들고 방에 올라가 탁자에 올려놓았어. 그런 다음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즐거운 생각을 하려고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너무 심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었지. 별이 반짝이고 숲속에서는 나뭇잎들이 아주 구슬프게 바스락거렸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지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죽으려는지 소쩍새 울음소리. 미국에서는 소쩍새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는 미신이 있다.
소쩍새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 바람이 내게 무슨 말인가 속삭였지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 온몸이 오싹 떨려왔어.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알아듣게 전할 수 없어서 무덤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밤마다 구슬피 울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령이 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 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나 무서워서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지. 그때 거미 하나가 내 어깨로 기어오르기에 툭 털어냈는데 하필이면 촛불에 떨어져 타버리지 뭐야. 어찌 해볼 도리도 없이 거미는 타서 없어졌어. 이 일이 곧 불운이 닥칠 끔찍하게 나쁜 징조라는 건 말 안 해도 뻔해. 어찌나 겁이 나던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덜덜 떨리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나 가슴에 십자가를 그어가며 자리에서 세 바퀴를 돌고 마녀를 몰아내기 위해 머리카락 한 줌을 실로 묶었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 길에서 준 말편자를 문에 걸어놓지 않았다가 잃어버리면 그렇게 액땜하지만 거미를 죽였을 때도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다시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파이프를 꺼냈어. 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한 걸 보니 더글러스 아주머니도 전혀 모를 거야. 한참 뒤 마을 저 멀리서 시계가 댕댕댕 하고 12번을 울렸어. 모든 것이 조금 전보다 조용해졌어. 그런데 나무들 사이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가 움직이는 거야.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어. 그러자 금세 냐옹 냐옹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지 뭐야. 좋았어. 나도 되도록 조용히 냐옹 냐옹 대답하고는 불을 끈 다음 창문으로 빠져나가 헛간 지붕으로 올라갔어. 그런 다음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나무들 사이를 살금살금 걸어갔지. 짐작대로 톰 소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2장 허크와 톰 짐을 따돌리다. 톰 소여의 갱단 비밀 계획. 우리는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정원 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 나뭇가지에 머리를 긁히지 않도록 허리를 굽히고 걸어갔지. 부엌 옆을 지나치다가 내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소리가 났어. 우리는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 왓슨 아주머니네 노예인 몸집 큰 검둥이 짐이 부엌 문가에 앉아 있었어. 짐 뒤에 불빛이 있어서 우리는 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지. 짐이 일어나더니 잠시 목을 길게 빼고 귀를 기울였어. 그러더니 이러는 거야. 누구요? 짐은 조금 더 귀를 기울이다가 살금살금 나와 딱 우리 둘 사이에 섰어.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였지.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몇 분 동안 가까이 서 있었어. 발목이 간지러웠지만 감히 긁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귀가 가렵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두 어깨 사이에 등이 가려웠어. 당장 긁지 않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았다니까. 그 뒤에도 그런 때가 많았지. 점잖은 자리에 있다거나 장례식에 갔다거나 잠이 안 오는데 자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긁고 싶은 곳을 긁을 수 없을 때면 온몸이 수천 군데나 가렵지 뭐야. 조금 있다가 짐이 또 이렇게 말했어. 이봐, 누구요? 어디 있는 거요? 틀림없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좋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다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지. 그러더니 나와 톰 사이에 떡하니 앉는 거야. 짐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발을 뻗었는데 한쪽 다리가 내 발에 거의 닿을 뻔했어. 난 코가 가려웠지.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가려웠지만 긁을 수가 없었어. 이제는 또 몸 안쪽이 가렵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엉덩이가 가려웠고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6분, 7분 동안 계속되었지만 나에게는 훨씬 더 오래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 이제는 가려운 데가 자그마치 11군데나 되었어. 1분도 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 바로 그때 짐이 크게 숨을 내쉬더니 코를 고는 거야.
그러자 곧 다시 편안해졌지. 톰이 입으로 조그맣게 소리를 내어 내게 신호를 보냈어. 우리는 네 발로 기어갔어. 10발짝 정도 가자 톰이 속삭였어. 재미삼아 짐을 나무에 묶어두자고 말이야. 난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 짐이 깨어나서 난리를 치면 내가 집 안에 없다는 것이 들통날 테니까. 그때 톰이 양초가 충분하지 않으니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좀 가져오겠다고 했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았지. 짐이 깨어나서 부엌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톰은 기어이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양초 3개를 가져왔고 톰은 양초 값으로 탁자에 5센트를 놓아두었지. 그런 다음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 난 빨리 달아나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톰은 짐이 있는 곳까지 네 발로 기어가서 뭔가 장난을 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짐에게 간 톰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았어. 주위가 너무나 고요하고 쓸쓸했지. 톰이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작은 길을 재빨리 가로질러 정원 울타리를 지나 집 반대편에 있는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어. 톰은 짐의 모자를 벗겨서 바로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는데 짐이 몸을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 깨지는 않았다고 했어. 나중에 짐은 마녀가 자기에게 마법을 걸어서 꿈을 꾸는 것처럼 만든 뒤 자기를 타고 미주리주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무 아래에 내려놓았다고 했어.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여주려고 나뭇가지에 모자를 걸어 두었다고 말하고 다녔지. 하지만 다음번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마녀들이 자기를 타고 뉴올리언스까지 갔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이야기가 커졌어. 그러더니 마침내 마녀가 자기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피곤해서 죽을 뻔했으며 안장 때문에 등에 온통 부스럼이 생겼다고 뻥튀기를 하는 거야. 짐은 이 일을 터무니없이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검둥이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어. 검둥이들은 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멀리에서까지 찾아왔고 짐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검둥이가 되었지. 짐을 처음 보는 검둥이들은 입을 해벌리고 서서 짐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올려다보았어. 날이 어두워지면 검둥이들은 부엌 불 옆에서 늘 마녀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누군가 마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는 체하면 짐이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곤 했지. 흥! 임자가 마녀에 대해 뭘 안다는 거요? 그러면 그 검둥이는 입 다물고 뒷자리로 물러나야 했어. 짐은 톰이 놓아두고 온 5센트짜리 동전을 줄에 묶어 목에 걸고 다니며 악마한테 직접 얻은 부적이라 그걸로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 또 자기가 원할 때마다 뭐라고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마녀를 불러낼 수도 있다고 했지. 하지만 주문을 뭐라고 외우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 검둥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그 5센트짜리 동전을 보려고 짐에게 뭐든지 다 줬어. 하지만 악마가 손을 댄 동전이라 결코 만지려고 하지는 않았지. 결국 짐은 악마를 만나고 마녀를 태운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인으로서는 쓸모가 없어졌지 뭐야. 톰과 내가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서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니 불빛 서너 개가 반짝이고 있었어.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켜놓은 등불 같았지. 머리 위에서는 별들이 무척 예쁘게 반짝거렸고 마을 옆에는 강이 흘렀어. 폭이 1.6km는 되었고 아주 웅장하고 고요한 강이었지. 언덕을 내려가자 조 하퍼, 벤 로저스와 다른 애들 몇 명이 낡은 가죽 공장에 숨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 우리는 작은 배에 묶여있는 줄을 풀고 4km쯤 내려간 다음 언덕의 낭떠러지 부분까지 가서 기슭으로 올라갔어. 덤불에 이르자 톰은 모두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맹세를 시키고는 덤불에서 가장 우거진 곳에 있는 언덕의 동굴 하나를 보여주었어. 우리는 촛불을 켜 들고는 네 발로 기어 들어갔어. 그렇게 200m쯤 가자 확 트인 곳이 나타났어. 톰은 몇 갈래나 되는 통로들을 더듬은 끝에 구멍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어느 벽 안쪽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갔어.
좁은 장소를 지나자 방 같은 곳이 나왔어. 그곳은 온통 습기에 젖어 축축하고 서늘했는데 모두들 거기에 멈추자 톰이 말했어. 이제 우리는 강도단을 만들고 톰 소여의 갱단이라고 부를 거야. 갱단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맹세를 하고 피로 자기 이름을 써야 해. 모두들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 그러자 톰은 맹세를 써놓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어. 모두가 이 갱단에 충실하고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 누구라도 단원을 해코지하면 그자의 가족까지 죽여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단원은 반드시 그 일을 해치워야 하며 배신자들을 죽여 가슴에 갱단의 표시인 십자가를 칼로 새겨놓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야 한대. 갱단이 아닌 자는 누구도 그 표시를 쓸 수 없고 만약 그 표시를 쓴다면 고소를 당할 것이고 또 한 번 그런 짓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만약 갱단에 있는 누군가가 비밀을 말하면 그자의 목을 자르고 시체를 불태워 재를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름을 피로 지우고 다시는 갱단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 거래. 그 이름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잊혀질 거고. 모두들 정말 멋진 맹세라고 말하고는 톰에게 혼자 생각해낸 거냐고 물었어. 톰은 몇 가지는 그렇고 나머지는 해적책과 강도책에서 봤는데 이름 높은 갱단은 다 그런 맹세를 한다고 했어. 그러자 누군가 비밀을 지키지 못한 단원의 가족도 죽이는 게 좋겠다고 했어. 톰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며 연필을 꺼내 적었지. 그때 벤 로저스가 말했어. 허크, 피는 가족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톰 소여가 대답했어. 허크 피는 아빠가 있잖아. 그래, 아빠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안 보이잖아. 전에는 가죽 공장에서 술에 취해 돼지들이랑 같이 자곤 했는데 1년 넘게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어. 아이들은 이 문제를 의논하더니 죽일 가족이나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갱단에서 빼야겠다고 했어. 안 그러면 다른 애들에게 공평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다른 방도를 생각해내지 못해서 난처해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 나는 울기 직전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그럴 경우에는 왓슨 아주머니를 죽이면 어떻겠냐고 했어. 그러자 모두 이렇게 말했지. 아, 그 아줌마면 됐어. 이제 괜찮아. 허크도 갱단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모두 피로 서명하기 위해 손가락을 핀으로 찔렀고 나도 종이에 표시를 했어. 벤 로저스가 물었어. 그런데 이 갱단이 하는 일은 뭐야? 톰이 대답했어. 물건을 빼앗는 강도질과 살인이지. 하지만 뭘 빼앗아? 집이야? 소야? 아니면... 집어치워. 소 따위를 훔치는 건 강도질이 아니야. 그건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도둑이 아니야. 도둑은 멋이 없잖아. 우리는 노상 강도야. 복면을 한 뒤 역마차나 마차 따위를 세우고 사람을 죽이고 시계랑 돈을 빼앗는 거야. 늘 사람을 죽여야 해? 물론이지. 그런 게 제일 좋아. 다르게 생각하는 권위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죽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생각해. 단 이 동굴로 데려와 몸값을 받아내는 경우만 빼고. 몸값? 그게 뭔데? 나도 몰라. 하지만 강도들은 보통 그렇게 해. 책에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몸값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 야, 한다면 그냥 하는 거야. 책에 나와 있다고 말했잖아. 책이랑 다르게 했다가 다 망치고 싶어? 그래, 말은 잘한다, 톰 소여. 하지만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몸값을 받느냐 말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야. 그래, 몸값이 뭘 것 같아? 나도 몰라. 하지만 놈들의 몸값을 받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겠지.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대답이 되겠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몸값을 낼 때까지 평생 데리고 있어야겠네. 하지만 그러면 귀찮을 텐데. 뭐든 먹어치우고 만날 달아나려고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벤 로저스. 보초를 세워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쏘아 죽일 텐데 어떻게 달아날 수 있다는 거야? 보초라고? 그거 좋겠군. 그러면 누군가는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서 그 녀석들을 지키려고 잠도 못 자겠네.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 여기 오자마자 몽둥이를 꺼내서 몸값을 받아내면 안 돼?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그게 이유야, 벤 로전스. 넌 일을 정해진 대로 하고 싶지 않아? 책을 쓴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해? 아니지, 선생. 우리는 정해진 방식대로 놈들의 몸값을 받을 거야. 좋아, 난 괜찮아. 하지만 그건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야. 야, 여자들도 죽여? 벤 로저스, 내가 너처럼 무식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여자를 죽여? 아니지. 그런 일은 책에서 한 번도 못 봤어. 여자들은 동굴로 데려와서 나긋나긋하게 대해야지. 그러면 너하고 사랑에 빠져서 더 이상 집에 안 가려고 할 거야. 뭐, 그런 거라면 나도 좋지. 하지만 못 믿겠어. 머지않아 동굴이 여자들과 몸값을 내려고 기다리는 남자들로 가득 차면 강도들은 들어설 자리도 없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 난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꼬맹이 토미 반스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깨우자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엄마가 있는 집에 가고 싶다고 더 이상 강도가 되고 싶지 않다고 울어대지 뭐야. 그래서 모두들 울보라고 놀려댔더니 토미는 몹시 화가 났어. 집에 곧장 가서 비밀을 다 말해버리겠다고 하지 뭐야. 그러자 톰이 조용히 하라고 5센트를 주었고 이제 모두 집에 돌아가 다음 주에 만나서 누군가를 털고 죽이자고 했어. 벤 로저스는 일요일이 아니면 마음대로 나돌아다닐 수 없으니 다음 일요일에 일을 시작하자고 했어. 그러나 다른 애들이 일요일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됐어. 아이들은 되도록 빨리 날을 잡아 만나기로 했고 톰 소여를 대장으로 조 하퍼를 부대장으로 뽑은 뒤 집으로 갔어. 나는 헛간으로 기어 올라가 날이 새기 직전에 내 방 창문으로 기어 들어갔어. 새 옷은 촌농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버렸고 나는 지쳐 나가 떨어졌지. 끝.